자, 수업해봅시다. 선생님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숙제 냈습니까? 잘 되는가? 몇 초까지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44초까지? 그러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관한 거는 조금 더 문제를,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문제를 막상 풀어봤을 때 좀 부분 궁금한 것들, 어떤 건 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제 너희가 조금 더 나 이거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쌤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막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 뭐 출판사에서 책 많이 팔려야 되니까 유형을 여러 개를 했지만 사실 한 묶음이고, 이제 그거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증명이에요. 증명.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학교마다 증명이면 두 가지인데, 배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를 증명을 해라. 근데 그 말이 너무 거지 같아. 막 어려워. 그러면 그걸 빨리 배우명제로 말을 바꿔서 그걸로 증명을 하겠다. 뭐 그런 거고, 아니면 이제 귀류법이라는 건데, 너희들 지금 나 말고 본수업이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시지? 귀류법까지 나왔니? 그것까지 했니? 그럼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건데, 설명 들어드리면 그게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외고나 자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보통 네모칸 네모넣기로 나와요. 나오면.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확 떨어져요. 한 20% 나올 가능성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선생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숙제에서는 뺄게요. 자, 오늘은 뭐를 좀 선생님이 해보려고 그러냐면, 좀 듣기에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 설명을 좀 먼저 깔게요. 산술기하 평균하고 호시슈바르츠 정리를 좀 할게요. 오케이? 그럼 물어본 게 하나씩 물어볼게. 본수업 선생님은 지금 수업 어디 나가고 계시나? 함수 어디까지 나가셨지? 합성함수의 계산 혹시 나갔나? 못 들어봤으면 안 나갑니다.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걸 했나? 그런 걸 했어? 그리고 함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오냐 이런 거 했고? 그럼 못 들어봤으면 안 한 거야. 그럼 합성함수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은 좀 나갔구나. 자, 여기를 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너희들이 알고는 있듯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맞지?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뭐지? 고개 숙이고 책 보면 뭐 알아? 애들 모르는 따보라 쳐다보더라? 선생님 목소리가 좀 쉬었죠, 그죠? 어저께는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가가지고, 어저께 막 괴물 같은 목소리로 애들한테 미안해 이러고 오늘은 그러시면 정말 이해해주세요. 내일은 나왔고, 절대부등식은 뭐 문제 대전제 실수만 된다면, 양수만 된다면 이 부등식은 반드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게 절대부등식이야. 절대값 부등식은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절대부등식에서 절대는 영어로 얘기하는, 영어 잘 모르는데 absolute, 절대적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립하는 거죠. 한 등식 있죠, 한 등식. 반드시 성립하는 등식이지. 그걸 한 등식이라고 하지.
절대 부등식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등식이랑 좀 비슷한 거야. 대신 부등식이지. 산술기하 평균도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다른 절대 부등식들은 보통 그냥 증명하는 거 정도로 끝내지만 이거는 여기 나오는 A하고 B가 양수라는 것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부등식이다. 거기까지 절대 부등식이 이거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이게 항상 되니까 요거 가지고 요 조건만 맞으면 요거 맞으면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것 좀 맞으면 이거 가지고 최대 최소값 좀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나오는 거는 뭘 구하기 위한 거다?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거다. 알겠니? 자, 필기할 시간은 줄게요. 일단 여기 보세요. 졸지 말고 봐야 돼. 산술기하 평균 취띠? 근데 배웠는데 아예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고 해야 되거든. 여기 봐. 여기 있는 2가 원래 여기 아니라 여기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 넘겨서 보통 많이 써. 그러면 2는 언제든지 넘길 수 있고 제곱하면 루트도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고 그지? 그래서 포인트는 뭔 줄 알아? 여기는 무언가의 합이라는 거고 여기는 무언가의 곱이라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여기가 100이 나왔다 쳐봐. 100. 그러면 합이라는 게 100 이상인 거지. 그래서 합의 최소값이 100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지? 반대로 이것도 넘기고 루트도 넘기고 여기는 이것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100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곱이 10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곱의 입장에서는 최대값이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와. 너희들 산술기하 평균 공부하면서 한 가지 조금 하는 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게 니네 지금 함수 배운다니까. 어? 갑자기 산술기하 평균 관련된 문제를 턱 내고 이거 산술기하 평균인지 안 알려주잖니? 그럼 되게 애매할걸? 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뭐 말이라도 길지 식이라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처음 딱 보면 모르겠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뒤에 있는 해설 이렇게 봤더니 해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이러고 시작해. 그러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애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 도대체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이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게 지금 얘기한 거야. 그게 뭘 얘기한 건데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무엇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떤 수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구해요. 뭔가 거기 합이야. 근데 그거의 최소값을 구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이번에는 뭐의 최대값을 구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럴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 준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한번 도와볼게요. 정말 간단한 예로요. 자, 칠판에 여기가 나오려나? 어차피 이따 필기할 시간인데 내가 여기다 해볼까? 너네도 어차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톡방에 4명을 다 부르게 됐으니까 이따 간단하게 받으면 집에 가서 그거 가지고 필기해도 돼. 예를 들어서 자 A가 양수래. 이랬을 때 A 더하기 A분의 7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이게 7 말고 여기 뭐 64? 뭐 이 정도는 해줘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형태가 바로 뭐라는 거야? A와 A분의 64의 어떤 형태야? 합이라는 거야.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푸는 건가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지금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다고. 근데 솔직히 그런 궁금증이 들면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야. 그거 초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산술기하 쓰면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들도 알 거야. 얘는 이거에 요게 성립이 돼요. 이거잖아. 그럼 이거 신나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고 당연히 16 나오겠죠. 이것도 계산 못하는 거 알고 있어. 없어지게 16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정답이 1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합의 최소값. 니네 나중에 내가 숙제 줄 거야. 나 이렇게 설명하고 다 숙제 줄 거야. 아니 이제 진도에 쫓겨서 다 숙제 주겠다는 게 아니야. 여기는 원래 선생님이 그렇게 해. 근데 이 중에서는 좀 어려운 거 있거든. 그건 오늘 숙제에서 뺄 거야. 그럼 안 시키나요? 그거는 90% 숙제로 나오고 10%는 다음 시간에 숙제를 주는 거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해결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을 보면 옆에 이거 있죠. 이거 있잖아, 그지? 옆에 뭐라고 써있지? 등호는 여기서 얘기하는 등호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등호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대? 라지하고 레즈비 이거하고 같을 때 성립합니다. 요 말 있죠? 요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를 모르면 니네는 산술기하 평균 아예 모르는 거 똑같아. 여기 봐봐. 지금 이거 최소값 얼마 나왔어? 16 나왔지? 그럼 대답해봐. 잘 생각해서 대답해봐. 말이야. 한국말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값을 16을 가지는 그 순간은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에요? 부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에요? 다시 질문. 얘가 16 이상이라며? 그지? 그래서 최소값이 16이라며?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16이 되는 순간이 있고 16이 아닌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16보다 이상이니까 17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최소값을 가지는 그 순간은 부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야?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야?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방금 말은 선생님도 나름대로 한 10년 차 정도 됐을 적에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가 완성이 된 거야. 나름의 노하우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일까? 합의 최소값이고 곱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최대라는 낱말과 최소라는 낱말은 부등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최대, 최소냐라는 낱말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응? 얘는 10이고 이건 18이라는 숫자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16이지. 16이 최소가 된 거지. 만약에 어떤 놈이 잘못 풀었어.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16이 최대가 되겠지. 내 말이 이해되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풀었던 잘못 풀었던 즉 합의 최소든 곱의 최대든 최대나 최소가 성립되는 그 순간이 있죠. 그거는 부등호가 아니라 뭐가 성립되는 순간이야?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야. 충분히 이해되겠습니까? 요 말 헷갈리면 저 동영상 찍은 거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요 말 있죠? 요거. 응? 요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 네모 박스가 저기다 쓰면 좀 지저분해가지고
이 네모 박스가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죠?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조건이에요. 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최소 얼마니? 네, 최소는 16입니다. 그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물어볼 수가 있어. 언제 그 수학에서 그런 말도 안 썼지만 최소값 16을 가지는데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치?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라 고등학교 와서 중딩 때 그래프하고 고딩 때 그래프하고 잘 생각해보면 차이점 중에 큰 게 있어. 중딩 때는 최대, 최소 물어보면 끝이었지, 그지? 근데 고등학교에서 자꾸 뭐 물어봐? 그때 X값이 얼마냐? 그때의 알파 값이 얼마냐? 자꾸 조건 물어봐. 그래서 얘들아, 고등학교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그 최대 최소 조건이 바로 뭐가 되는 성립되는 순간? 등호가 성립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겠지, 그치? 언제라고 대답해야 돼? 여기 있는 대문자 A에 해당되는 수식하고요. 여기 있는 대문자 B에 해당되는 이게 같을 때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는 됐지? 그럼 외워서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럼 진짜 외워서 할 수도 있고 이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좀 해요. 그래서 요거 나올 때 굳지 말아. 생각보다 쉬운 거야. 알았지? 저거는 최대라는 말, 최소라는 거는 부등식, 부등호. 그럼 문제에서 최대라고 말하겠죠. 문제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그게 최대인지 최소인지까지 말하세요. 이런 문제는 없어.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정해줘요. 그건 부등호가 알아서 하는 건데 부등호까지 우리가 해석 안 해도 돼. 문제는 알아서 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언제 그 값을 가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나온다.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면 A제곱이죠? A제곱이 63면 A값은 뿔마 8이에요. 그죠? 근데 산술기하 성립되려면 양수만 되는 거니까 당연히 A값은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실제 여기다 8 집어넣어요. 실제 여기다 8 집어넣어요. 8이죠? 여기다 8 집어넣어요. 여기 얼마야? 8이죠? 얘네들 어떻게 돼버립니까? 같게 돼버리죠? 8 더하기 8하면 얼마 됩니까? 16 돼요. 그 얘기는요, 여기 8하고 여기 8 들어갈 때만 16이 정확하게 나오고 다른 놈들 8 말고 양수 집어넣으면 8보다 무조건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산술기하 평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언제 쓴다고? 언제 쓴다고?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 합으로 합 이러고 나오겠니? 설마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이거의 뜻은 뭐라고? 최대 최소를 가질 때의 그 순간, 즉 조건을 물어볼 때 저놈을 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너네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그제곱 하나만 더 던지고 필기를 지금 하든 이따 하든 시간을 좀 잠깐 줄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느낌 딱 보니까 이거 1대 최소값이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산술기가 썼을 때 그 최소값이라는 얘기고 요런 자석은 그 조건이라는 얘기네, 그지? 근데 최소값은 뭐의 최소값이라고 적어줬죠, 선생님 저게? 합의 최소값이죠? 좋은 걸 써야 하는 거야, 저기 썼는데 저기 뻔히 놓고 그러고 있어. 여기 답을 못했어. 고별 최소값이 아니 근데 나까지까지잖아 지금. 합의 최소값이지, 그지? 합의 최소값이야. 그런데 얘는 괄호 2개 곱이죠. 그럼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전개해 주는 거야. 전개하면 다항식 때문에 합이 될 거니까. 전개하는 거나 x, y 플러스 선생님이 쓰고 싶은 거 먼저 쓸게. x, y 64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나오는 거. 인제 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여 xy 더하기 xy분의 64 16은 쓰는 게 아니야 지금. 네. 이것이 2배의 루트 xy 곱하기 xy분의 64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고,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건 이게 아니라 뒤에 뭐가 붙어 있어? 16. 근데 절대 부등식도 부등식이니까 식을 써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얼마씩을 더했다고 생각하는데 16씩을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문제에서 묻는 최소값은 이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성립하는데요? 그것은 얘와 얘가 같을 때 바로 실문형을 써야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선생님 뒤에 16이 있는데요. 16은 기존의 산술기하 평균에다 양변에 더한 거잖아. 그지? 16이 붙든 뭐 플러스 7이 붙든 뒤에 붙는 상수는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가 성립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계산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똑같이 64네요? 요게 아까 16이었고 요게 16이니까 여기 32겠네. 그래서 이거는 32고 이게 얼마일 때냐라고 하는데 잘 됐네.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네. 맞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넘어가서 곱하면 어떤 방정식 나오니까 x, y의 전체적으로 64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8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8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요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생각하시고 필기 한번 해보세요.